형님들, 오늘 정말 뼈아픈 진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배운 지성이면 감천, 혹은 진심은 통한다는 말, 연애에선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당신이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맞추고 5분 대기조처럼 굴수록 당신의 가치는 편의점의 1+1 잿더리보다 못하게 취급받습니다. 왜일까요? 여자는 자신을 신처럼 떠받들며 매달리는 남자를 본능적으로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곁에 없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 같은 그 묵직한 침묵과 자기 통제력에 여성은 본능적인 경외심과 매력을 느낍니다. 지금 배신감에 잠 못 이루고 계십니까? 그녀가 다른 남자와 웃고 있을 상상에 피눈물이 나십니까? 그것은 그녀가 나빠서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제국을 포기하고 그녀의 발밑으로 기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유치한 복수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가 당신의 삶에서 단 1%의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게 만드는 감정의 요새를 짓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배신당한 남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완벽한 복수의 시작입니다. 형님들, 배신을 당하고 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왜? 라는 질문입니다. 왜 나한테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러고는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그 질문에 답을 구하려 전화를 걸거나 구차하게 장문의 카톡을 보내는 순간 당신은 그녀의 손바닥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배신당한 남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침묵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타인이 너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는가는 네 권한이 아니지만 그에 대해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오직 네 권한이다. 그녀가 배신한 것은 그녀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배신에 흔들리며 매달릴지 아니면 압도적인 침묵으로 응수할지는 형님의 선택입니다. 많은 형님들이 착각합니다. 내 진심을 더 보여주면 마음을 돌리겠지. 아니요, 천만에요. 형님이 5분 대기조처럼 굴고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녀는 형님을 편의점 1+1 상품보다 못하게 여깁니다. 이미 가치가 떨어진 물건에는 누구도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침묵은 단순한 참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재를 통해 존재를 증명하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형님이 갑자기 사라지면 그녀는 처음에는 해방감을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공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 연락이 없지? 이 남자가 정말 나 없이도 괜찮은 건가? 형님의 침묵은 그녀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내 시간과 감정은 비싸다. 배신이라는 불경을 저지른 너에게 낭비할 일 초도 없다. 여자들은 자기를 신처럼 모시는 남자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없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 같은 묵직하고 차가운 남자에게 본능적으로 매력을 느낍니다. 지금 당장 그녀의 SNS를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치밀어 오를 겁니다. 새 남자가 생겼나? 나를 잊었나?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형님들, 솔직해집시다. 그녀의 프로필을 1분마다 새로 고침하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것은 스스로를 쓰레기통에 처박는 행위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말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쓰지 마라. 그녀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진을 올리든 그것은 형님의 통제 밖입니다. 형님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운동을 가거나 책을 펼치는 자신의 손등뿐입니다. 침묵의 기간을 견뎌내십시오. 3일, 일주일, 한 달.
시간이 흐를수록 형님의 가치는 올라가고 그녀의 오만함은 무너집니다. 형님이 침묵으로 일관할 때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존재를 잃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설령 그녀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형님은 내면의 제국을 건설하는 왕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형님들, 오늘 밤엔 핸드폰을 끄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오늘부터 구걸하는 남자가 아니라 침묵으로 증명하는 압도적인 남자가 되겠다. 이것이 배신이라는 폭풍 속에서 형님의 존엄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진정한 강자가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형님들, 오늘 정말 뼈아픈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배신당한 직후 우리 남자들을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뜨리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핸드폰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그녀의 연락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녀의 SNS를 1분마다 새로 고침하고 술에 취해 비굴하게 자니? 라고 묻는 그 순간 형님들의 존엄성은 이미 쓰레기통에 처박힌 겁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일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온전히 우리의 몫이다. 그녀가 배신한 것, 그녀의 마음이 변한 것, 그것은 형님의 통제 밖입니다. 하지만 그 배신에 대해 침묵으로 응수할지 아니면 비굴하게 매달릴지는 오직 형님의 권한입니다. 형님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은 연애에선 잠시 접어두세요. 상대방에게 모든 걸 맞춰주고 5분 대기조처럼 굴수록 형님들의 가치는 편의점 1 플러스 1 상품보다 못하게 취급받습니다. 왜일까요? 여자는 자기를 신처럼 모시며 구걸하는 남자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없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 같은 묵직한 남자에게 본능적으로 끌리는 법입니다. 여기서 침묵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등장합니다. 형님이 침묵하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정신을 잃기 시작할 겁니다. 처음에는 해방감을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당황합니다. 왜 연락이 없지? 이 남자가 정말 나 없이도 괜찮은 건가? 침묵은 그 어떤 장문의 카톡보다 강력한 선언입니다. 바로 내 시간은 비싸다라는 선언 말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재를 통해 존재를 증명하는 고도의 심리적 자제력입니다. 형님이 사라질 때 그녀는 비로소 형님이 차지했던 공간의 크기를 깨닫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상처 줬다면 똑같이 상처 주려 하지 마세요. 대신 형님의 삶에서 그녀의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십시오. 그녀가 당신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감정의 주도권은 다시 형님에게로 돌아옵니다. 지금 당장 그 저렴한 연락을 멈추십시오. 그녀의 카톡 숫자 1에 목숨 걸지 마세요. 형님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녀는 형님에 대해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상상은 곧 집착이 되고 집착은 다시 호감으로 변하는 역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적게 하면서 더 많이 얻는 사랑의 역설입니다. 한 걸음 물러설 때 비로소 그녀가 한 걸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형님들,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이토록 아픈 진짜 이유는 그녀를 잃어서가 아니라 그녀를 위해 나 자신을 쓰레기통에 처박았기 때문 아닙니까? 이제 굽혔던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뒤돌아 서십시오. 형님이 스스로를 보석으로 대할 때 세상이라는 거울도 형님을 보석으로 비춰줄 것입니다. 그녀의 배신을 형님의 내면의 제국을 건설하는 기초석으로 삼으십시오. 오늘부터 구걸하는 남자가 아닌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진 남자가 됩시다. 형님의 침묵은 무책임함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가장 고결한 책임감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영원히 침묵할 줄 몰랐을 겁니다. 그 침묵의 무게로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십시오. 자, 이제 핸드폰을 내려놓고 형님들만의 내면의 화원을 가꾸러 가시죠. 형님들, 앞서 우리는 침묵이라는 무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시작일 뿐입니다. 무기만 쥐고 있다고 해서 전사가 되는 건 아니죠. 폭풍우가 몰아쳐도 끄떡없는 거대한 등대처럼 우리 내면에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요새를 지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요새를 어떻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릴 것인지 그 구체적인 로드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 중의 핵심은 내면의 제국을 건설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토록 아픈 진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녀를 우리 인생의 유일한 태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기분에 따라 내 하루의 날씨가 결정되고 그녀의 사소한 말투 하나에 내 존엄성이 바닥을 칩니다. 태양이 사라지니 내 세상 전체가 암흑이 되는 것이죠. 형님들, 이제 그 태양을 형님의 가슴 속으로 다시 가져오십시오. 요새를 짓는 첫 번째 벽돌은 디지털 사슬을 끊는 겁니다. 배신감에 휩싸인 형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뭡니까? 상대방의 SNS를 몰래 보며 1분마다 새로 고침하는 겁니다. 그녀가 누구와 있는지 어디에 갔는지 확인하는 그 행위는 형님의 요새에 스스로 구멍을 내는 짓입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형님의 통제 영역 바뀝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SNS를 삭제하고 사진을 지우는 것은 도망치는 게 아니라 형님의 소중한 정신적 영토를 지키는 선언입니다. 두 번째 벽돌은 육체적 강인함입니다. 정신과 신체는 하나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는 게 아니라 헬스장으로 가서 몸을 극한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근육이 찢어지고 땀이 흐를 때 비로소 잡념이 사라집니다. 거울 속에서 점점 단단해지는 자신의 몸을 볼 때 아, 나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구나 라는 실질적인 통제감을 얻게 됩니다. 형님이 빛나면 벌레가 아닌 나비가 모여드는 법입니다. 형님을 배신한 그녀가 아니라 더 나은 당신을 기다리는 미래의 나를 위해 투자하십시오. 세 번째 벽돌은 내면의 화원을 가꾸는 겁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평온함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찾아야 한다. 그녀가 없어도 완벽한 나만의 세계를 만드십시오. 그동안 미뤄뒀던 공부, 커리어에 대한 도전, 혹은 진지한 취미생활,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녀가 형님의 인생이라는 영화에 주인공이었던 자리를 비우고 형님이 다시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형님의 가치는 타인의 선택이나 사랑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형님들, 요새가 완성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외부에서 어떤 비난이나 배신이라는 화살이 날아와도 그 요새의 벽에 맞고 튕겨나가게 됩니다. 그녀가 연락을 하든 안 하든 다른 남자를 만나든 말든 형님의 평온함은 깨지지 않습니다. 아, 그랬구나. 하지만 그건 그녀의 일이지 나의 일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경지, 그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아파테이아, 즉 흔들리지 않는 평온입니다. 비굴한 을의 연애는 오늘로 끝내십시오. 이제 형님들의 제국을 건설하는 왕이 되십시오. 여자들은 자기를 신처럼 모시는 남자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없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 같은 자신의 요새 안에서 당당한 남자에게 본능적으로 끌립니다. 그녀를 다시 되찾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더 멋진 인연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형님 자신을 보석으로 대하십시오. 형님들, 배신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형님의 요새를 더 단단하게 다지기 위한 망치질일 뿐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선언하십시오. 나의 가치는 오직 내가 결정한다. 나는 외부의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감정의 요새를 가졌다. 이제 그 요새 안에서 평온을 찾으십시오. 형님의 제국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형님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는 침묵했고 우리 내면에 요새를 지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도달해야 할 정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심입니다. 많은 사람이 복수를 꿈꿉니다. 그녀가 나보다 불행해지길 바라고 내 부재를 뼈저리게 후회하며 눈물 흘리길 기대하죠. 하지만 형님들, 솔직해집시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한 형님은 여전히 그녀의 손바닥 위에 있는 겁니다. 증오는 사랑의 뒷면일 뿐입니다. 그녀를 미워한다는 것은 여전히 그녀가 형님의 감정을 흔들 수 있는 권력을 쥐고 있다는 뜻이죠.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가해자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녀가 배신을 택했다면 형님은 그녀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평온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녀가 무엇을 하든 누구와 있든 형님의 마음속 호수에 돌멩이 하나 던지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진짜 복수입니다. 진짜 무서운 남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화를 내는 남자가 아닙니다. 욕을 하는 남자도 아니죠. 바로 관심이 없는 남자입니다. 형님이 그녀의 SNS를 끊고 연락을 멈추고 자신의 삶에 몰두할 때 그녀는 처음엔 분노할 겁니다. 그러다 궁금해하겠죠. 하지만 마지막엔 공포를 느낍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지웠구나. 내 존재가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오만함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인 통제 이분법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의 배신은 그녀의 인격 문제입니다. 형님의 가치 문제가 아닙니다. 형님들, 우리가 왜 그동안 호구처럼 굴었습니까? 그녀가 나를 버리면 내 가치도 버려질까봐 두려웠기 때문 아닙니까? 하지만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형님은 타인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재고 상품이 아닙니다. 형님은 그 자체로 완벽한 제국입니다. 제국은 변방의 작은 반란 따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잊히는 것보다 무서운 것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녀가 우연히 형님의 소식을 들어도 혹은 길에서 마주쳐도 형님의 눈빛에서 아무런 감정의 동요를 읽을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형님은 승리한 겁니다. 그녀를 미워하지도 마십시오. 미움도 에너지입니다. 그 아까운 에너지를 왜 그녀에게 씁니까? 그 에너지를 형님의 커리어에, 형님의 근육에, 형님의 미래에 쏟아부으십시오. 그녀는 이제 형님의 인생이라는 영화에서 엔딩 크레딧조차 올라오지 않는 엑스트라일 뿐입니다. 형님들, 그녀가 돌아오면 어떡하죠? 라고 묻지 마십시오. 무심의 단계에 들어선 남자에게 그런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돌아오든 말든 그것은 그녀의 자유이고 형님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형님은 이미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높은 곳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심을 다했을 때 돌아온 것이 차가운 거절이었다라면 이제 우리가 줄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차가운 무관심뿐입니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최고의 예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빛나면 벌레가 아닌 나비가 모여든다는 말을요. 배신이라는 고통을 통과하며 형님은 더 단단한 보석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보석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을 위해 슬퍼하지 마십시오. 무심은 차가운 얼음이 아니라 뜨거운 태양입니다.
너무 뜨거워서 감히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자신만의 열기로 가득 찬 삶을 사십시오. 그녀의 배신은 형님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형님 안에 잠자고 있던 사자를 깨운 겁니다. 이제 마지막 복수를 완성하십시오. 그녀를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녀를 형님의 우주에서 완전히 추방하십시오. 그녀가 없는 형님의 하루가 완벽하게 평온해질 때, 그때 형님은 진정한 승리자가 됩니다. 형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비굴한 을의 연애는 영원히 끝났습니다. 당신의 제국에서 당신만의 법칙으로 왕처럼 사십시오. 무심해지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우아하고도 잔인한 복수입니다. 형님들, 오늘 참으로 긴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침묵의 무게를 배웠고 감정의 요새를 지었으며 마침내 무심이라는 궁극의 자유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로 묶어 형님들의 인생이라는 영토에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제국을 선언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아팠는지 다시 한번 뼈아프게 복기해 봅시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녀를 우리 인생의 유일한 태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기분에 따라 내 하루의 날씨가 결정되고 그녀의 사소한 투정에 내 존엄성을 내던졌습니다. 형님들, 언제부터 타인의 마음이 당신의 신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녀를 위해 나 자신을 쓰레기통에 처박는 순간 우리는 이미 매력을 잃은 소모품이 되었던 겁니다. 이제 그 비굴한 을의 연애는 오늘로 영원히 끝내십시오. 진심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게 차가운 거절뿐이었다면 그것은 형님의 진심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형님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먹어 존중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상대의 마음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나 자신의 가치는 우리가 세울 수 있습니다. 형님들이 오늘 선언해야 할 제국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통제권의 회복입니다. 그녀의 카톡 숫자 1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형님의 침묵은 내 시간은 비싸다는 강력한 선언이어야 합니다. 그녀는 당신이 영원히 침묵할 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녀 없이도 완벽하게 평온한 독립된 자아를 가진 왕입니다. 서울의 화려한 불빛 아래 혼자 서 있는 게 패배자처럼 느껴지나요? 천만에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내 존엄성은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핸드폰을 내려놓고 형님들만의 내면의 화원을 가꾸십시오. 내가 빛나면 벌레가 아닌 나비가 모여드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게 하면서 더 많이 얻는 사랑의 역설입니다. 형님이 한 걸음 물러설 때 비로소 세상이 형님에게 한 걸음 다가올 것입니다. 형님들,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다시 그녀의 SNS를 확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시겠습니까? 배신당한 남자의 유일한 복수는 그녀보다 더 나은 여자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없어도, 아니 그 누구가 없어도 내 영혼이 잠식당하지 않는 강인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형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더 강한 자신을 만들기 위해 온 것입니다. 자, 이제 형님들의 제국을 세상에 알릴 시간입니다.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연애하면서 내가 가장 호구 같았다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 뼈아픈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혼자 앓지 말고 여기서 다 풀어버리자고요. 그리고 그 댓글 끝에 이렇게 덧붙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내 제국의 유일한 왕이다. 라고요. 그 선언이 형님들의 새로운 인생의 첫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주도권을 되찾는 구체적인 방법, 그 여정에 동참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함께 나아갑시다. 형님들의 존엄성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형님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형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제국으로 돌아가십시오.